아마 많은 분들이 강박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 본인의 증상이 강박증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안다고 해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고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아주 자신의 피부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패턴이 있고 어떤 나의 신념,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못 고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강박증은 치료가 됩니다. 먼저 강박증은 강박 사고가 있고 강박 행동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침투해요. 요걸 강박 사고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강박 사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안감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강박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즐겁고 유쾌한 생각이거나 내가 내 의지대로 떠올리는 생각이라면 그건 강박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공상이라고 하죠. 공상. 강박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난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불안증적인 증상입니다. 결국 강박은 불안이 그 뿌리거든요. 그리고 강박증은 아니지만 강박 관련 장애로 뭐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기 외모에 흠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아주 병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집착하는 그런 신체 이형 장애, 또 이 쓸모없는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수집하는 저장 장애, 또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털들을 계속 반복해서 뽑는 발모 장애, 그리고 자기 피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뜯는 그런 피부 뜯기 장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증과 강박성 성격 장애는 달라요. 강박성 성격 장애는 자아 동조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고칠 마음도 없어요, 성격 장애는. 근데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제 영상에 강박성 성격 장애 진단편과 치료편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강박성 성격 장애와 달리 이 강박 장애는요, 자아 이질적이라고 해요. 즉 본인이 그게 너무 싫어, 나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이상한 거 나 다 알아요. 물론 증상이 다양하니까 증상에 따라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격 장애보다 신경증은 기능적으로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성 성격 장애보다 강박 장애가 좀 더 통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강박증을 갖게 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먼저 강박 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박 사고는요, 생각이나 충동, 어떤 장면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나한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고 비합리적으로 많이 생각하고요, 본인도 과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하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걸 자아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그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안한 거죠. 전혀 원치 않는 생각을 거의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겠어요? 미칠 것 같죠? 무척 불안하고 강한 저항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떨쳐내고 싶은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무슨 생각으로 고통을 받냐면, 누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관계하고, 또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는 상상, 또 오염이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막 똥이 묻을 것 같고 막 에이즈에 걸릴 것 같고 이런 거, 또 실수나 사고에 대한 의심, 난 이 일을 잘 마치지 못할 것 같고, 마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만 같고, 내가 지나가는 이 육교가 무너질 것만 같고, 또 신성모독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나 뭐 마리아가 혹은 우리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나 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나 뭐 이런 신성모독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이 질서가 깨져서 완벽하지 못한 상태를 상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갑자기 막 다 쏟아질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발표 자료나
어떤 나의 서류들이 싹 불타버릴 것만 같아. 막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아요. 이런 생각들을 침투 사고라고 해요. 침투. 막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훅 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인간의 90%는 강박증 환자와 비슷한 불쾌한 침투 사고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누구는 강박증이 되고 누구는 정상일까? 둘 다 생각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강박증 환자의 침투 사고는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자주 해요. 그리고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아주 강렬해요. 그 생각에 대한 저항감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도 똑같이 그런 나쁜 생각이 침투할 때도 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아이고야, 별 생각을 다 한다. 별 잡생각을 다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기 생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약하고 시간도 짧고 빈도도 적어요. 그 생각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강박증 환자는 자기 생각에 과도한 책임감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휴,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기에, 내 무의식은 얼마나 쓰레기길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겠지? 막 이러면서 그 생각에 엄청난 힘을 실어줘요. 대체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더 그래요. 완전 무결, 정결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그거를 통제하려고 과도하게 애를 쓰죠. 근데 그 과도하게 애를 쓰는 게 강박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침투 생각은 어떤 상상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 제의라고 하죠. 그런 미신적인 형태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난 꼭 기억해야만 해. 특정한 단어나 말은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떤 음이나 멜로디를 꼭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박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박 행동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씻기 행동과 확인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빈번해요. 먼저 씻기 강박은요, 공공장소에 가거나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과 접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매우 꺼리죠. 자신의 씻기 행동이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는 걸 비교적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거의 오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염을 씻겨내면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게 되니까 자꾸 씻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 행동. 확인 행동은요, 어떤 결함이나 실수나 사고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가스밸브, 문단속, 뭐 잿더리, 전기 코드,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문단속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어느 날 7번째 문단속을 한 그 순간에 우연히 마음이 확 편해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례적으로 7번씩 문단속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약간 좀 강박증은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가스밸브나 문단속에나 신경 쓰는 거지 친구 집 거는 신경 안 써요. 즉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아마 이런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막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혹은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심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든 남이 나에게든 나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비난과 처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연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막 꾸물거리고 오래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양치질 하는데 막 30분, 면도 하는데 1시간, 샤워하는데 2시간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진짜 간단한 서류 한 장 작성하는데 막 1시간 이상 걸리거나 뭐 과제 하나 제출하는데 일주일 이상 매일매일 매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강박지연 행동은 씻기 행동이나 확인 행동과 다르게 그렇게 자의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항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만성화되어 있어서 별로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강박증이라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아요. 아니 서류 한 장 검토하는데 그 정도 꼼꼼하게 1시간 이상 검토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샤워 2시간 하는 게 뭐가 나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복 행동이 있습니다. 계속 뭐 예를 들어 입술을 계속 깨문다. 계속 옷을 갈아입는다. 계속 몸을 막 두드린다. 이런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는요. 하루에 수도 없이 내 남편과 자녀가 교통사고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계속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입고 벗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정된 순서와 방법들이 있고요. 그거 되게 엄격하게 수행하는 어떤 제의 같은, 의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남편 사고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환자에게는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옷 갈아입고 벗고 하는 게 나에게 안정감을 줬던 거예요. 이거는 다른 강박에 비해서 더더욱이 미신적이고 약간 마술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막 압도되는 거예요. 다음 5번째로는 강박적인 정리정돈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굳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보통은 대칭이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벽주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완벽주의라고 다 정리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주의도 종류가 달라요. 대칭이나 균형을 중요시하는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런히 정해진 순서대로 배열하느라고 막 몇 시간이 소모되기도 하고, 누가 조금만 그 정리해 놓은 걸 건드리면 엄청 화가 납니다. 반드시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해야 되고, 볼펜으로 찍찍 긋는 자국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색깔펜을 사용할 때 색깔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아무 색이나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막 규격, 센치, 줄간격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보다는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막연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웃기는 거는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 로고는 막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딱딱 정리를 했는데, 화장실 세면대는 너무 지저분한데? 아니면 옷장을 열심히 깔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색깔만 맞지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 이처럼 자기만의 틀이 있고 딱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로 수집 행동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계속 모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수집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은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을 모아요. 전단지, 포장지, 막 낡고 가치 없는 물건들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생활 공간이 굉장히 난잡해지고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이나 학업이나 직업생활 할 때도 좀 지장을 주고요. 대인관계도 좀 위축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물건의 자리를 함부로 옮기는 건 엄청 싫어해요. 사람들도 아까 지연행동처럼 이 수집행동에 대해서 자아동조적이에요. 그게 왜 나쁜데 모으는 게? 하고 문제 삼지 않아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막 수집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상실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 눈에는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건데 이들에게는 뭔가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 나중에 정말 좋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가능성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서 어떤 결정을 좀 잘 내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보다 세부사항에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다 따지고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을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거나 추진하거나 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건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놓칠까 봐 정보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다 기억을 해야만 해 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심리 내적인 강박이 있어요. 뭐 숫자를 세거나 자기만의 독특한 주문이나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꾸만 내 아이를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일부러 아기가 놀이터에서 막 행복하게 뛰어노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 떠올려야만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심리내적인 강박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침투사고, 강박사고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강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숫자든 노래든 어떤 상상이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심리학적인 강박은 나의 이 생각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건 강박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강박 행동의 종류들을 말씀드려 봤는데 이런 강박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긴장감이 막 고조가 되면서 결국에 막 견디지 못할 만큼 불안감이 차올라요. 그때 딱 강박 행동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불안과 긴장이 확
완화되고 해소되거든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강박 행동의 중독성은 엄청난 거죠. 진통제 같은 겁니다.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은 더 심해지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강박증 특징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